김해시 상동면의 한 윤활유 첨가제 생산 공장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한 명이 화상을 입는 등 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진화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한 하동과 합천 지역의 피해가 태풍 차바떼의 규모와 맞먹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광지 인근 식당들의 비위생과 불친절 등이 온라인상으로 확산되면서 통영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남 환경단체가 낙동강 제방이 집중호우로 붕괴된 것에 대해 4대 강사어 합천 창녕보가 붕괴 위험을 가중시켰다며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12일 오전 김해 상동면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윤활유 첨가제를 저장하는 창고에서 불이 난 건데 소방당국의 진화가 쉽지 않았습니다. 인화성 물질이 폭발하면서 불이 계속 커져 접근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해 상동면의 한 공장입니다. 새카만 연기가 무섭게 치솟고 주변 하늘이 어느새 검은 연기로 가득 찹니다. 펑 소리가 나더니 불길은 더욱 거세지고 활활 타오릅니다. 소방관조차 접근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소방당국은 윤활유 첨가제와 같은 인화성 물질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불은 12일 오전 11시 38분쯤 시작됐습니다. 윤활유 첨가제 200리터들이 400여 개가 저장된 창고 한 동을 태우던 불길은 인근 공장 4동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낮 12시 50분쯤 대응 2단계를 발령했고 소방, 경찰 등 162명과 특수 차량을 동원해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공장 관계자 1명이 화상을 입었고 소방관 3명이 탈진하는 등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상당히 소방에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특수 차량인 꿀절 차량을 이용해서 화재 현장 주위에 인근 주민들께서 접근하시는 일이 위험하기 때문에 접근하시는 일이 없도록 지난해에도 근처 공장에서 화재 사고가 있었던 상황. 주택으로 불이 옮겨 붙지는 않아 인근 주민들은 놀란 가슴에 쓸어내렸습니다. 우리 집이 또 바로 뒤에 공장이고 이러니까 주택 엄청 지금 놀래가지고 지금 정신도 못 먹고 이때까지 이렇게 벌벌 떨고 피난 갔다 방금 지금 돌아온 길이에요. 화재 후 5시간여 만에 불길이 잡힌 가운데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네, 경남의 집중호우 피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하동과 합천 지역에 특별 재난지역 지정까지 건의했는데 피해액은 얼마나 될까요? 아직 집계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규모가 커 피해액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터져나온 물길에 힘없이 무너지는 제방. 갑작스런 산사태로 이 마을 주민들은 이웃을 잃었습니다. 이거 우리 사촌 오빠인데 그 밭에 가다가 막 갑자기 창지로 내려와갖고 팍 파묻혀갖고 할머니가 찾아다니니까 손가락 요금 어디서 보이더래. 그래 힘이 파내가고 갔다. 하지만 제대로 슬플 겨를도 없었습니다. 조문을 간 사이 이번엔 민가뒷산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루새 2번의 산사태에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 했습니다. 난리. 검색을 했어요. 그것도 조금 전에 팍 무너져가지고 막. 아유 말도 못하지. 이거 완전 한 방에 다 갈 뻔했구만. 이까지 막 물리 내려왔네. 아유 처음 봤어. 말도 못하지. 떨린다 지금 보니까. 밤에 누 자겠어 못 자지. 작은 시골 마을까지 경남의 호우 피해는 컸습니다. 지난 5일부터 태풍이 지난 10일까지 경남에서는 사망 1명, 실종자가 1명 나왔습니다. 이재민은 775명이 발생했고 아직 148명은 집에 돌아가지 못한 채 시설 등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피해는 167명으로 늘었습니다. 도로 80곳, 하천 79곳이 응급 복구 작업 중이고 상하수도 5곳과 저수지 2곳, 어선 계류시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사태 면적은 20헥타르를 넘어섰고 문화재도 파손됐습니다.
사유시설 피해는 399건, 주택 파손이나 침수가 368개 동에 이르고 농경지는 735헥타르가 침수나 낙과 유실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17곳의 축산 농가에서 가축 3천여 마리가 폐사했고 어선 14척이 유실되거나 파손됐습니다. 현재 가장 피해가 컸던 2016년 태풍 차바보다 피해 규모는 조금 적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안심할 수 없습니다. 농경지 피해가 컸던 이번 피해액은 피해액을 산정하지 않고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농작물에 따라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12일까지 잠정 집계된 피해액은 265억 200만 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동양의 나폴리로 불리는 통영은 남해안을 대표하는 관광 도시죠. 휴가철인 요즘 관광지 인근 식당들의 비위생과 불친절 등이 온라인상으로 확산되면서 통영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 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입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지만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관광객들은 벽화 앞에서 사진을 찍거나 남해안 바다를 바라보며 추억 쌓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아주 큰 건물이나 이런 건 없는데 그래도 좀 역사적인 장소도 있고 되게 동네 자체가 건물이 좀 아기자기하고 이 동피랑도 마찬가지지만 건물도 예쁘고 작지만 예쁘고 그러네요. 네. 한 해 500만 명 이상이 찾는 통영은 남해안을 대표하는 관광도시입니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상에서 관광지 인근 식당에 비위생과 불친절 등을 지적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식당의 된장에서 밥풀이 나왔다고 주장하는 글부터 가족여행 중 겪은 직원의 불친절과 바가지 요금에 대한 불만 섞인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처럼 음식점에 대한 민원이 계속되자 지자체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통영시는 7월 한 달간 음식점마다 위생 마스크를 지원하고 식중독 예방지도 점검에 나선 겁니다. 또 여름 휴가철인 8월부터 지역 내 2,300여 개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지도 점검반을 또 편성하였고 저희들이 그 다종 이용식집인 횟집 또 주변의 횟집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또 수고 검사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또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 식품 안전 관리에 만전하게 하겠습니다. 휴가철 특수를 노린 일부 음식점들의 무책임한 영업 방식이 관광도시 통영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장마철이 계속되면서 눅눅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곰팡인데요.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홍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무실 천장 한쪽이 노랗게 변했습니다. 연이어 계속된 장맛비에 비가 새면서 곰팡이가 핀 겁니다. 비가 계속되면서 미처 손써볼 새도 없이 곰팡이는 천장을 뒤덮었습니다. 또 다른 집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벽면에 곰팡이가 얼룩처럼 피어 있습니다. 급하게 장판으로 가려뒀지만 곰팡이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한 달 넘게 계속된 장맛비에 곰팡이가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장마철에는 습도가 90% 이상 올라가는 데다 더운 날씨로 기온까지 높아 번식 속도가 평소의 3배 가까이 빨라지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번식을 위해 곰팡이가 공기 중에 퍼뜨리는 포자. 포자가 사람들의 호흡기로 들어오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자극제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가볍게 지속적으로 되면 천식 환자나 그런 경우는 이제 천식이 악화되거나 또 천식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곰팡이 자체가 몸에 또 그런 곰팡이의 폐렴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전문가들은 한번 곰팡이가 생기면 잘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곰팡이가 피어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집안 환기를 자주 해 통풍될 수 있도록 하고 비 오는 날 보일러를 잠깐 틀면 습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곰팡이균을 공기 중에 퍼뜨릴 수 있는 에어컨의 경우
내부에 곰팡이가 필 수 있기 때문에 필터 청소를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장마철 침수 사고를 당했을 때는 가능한 이른 시간에 물기를 제거한 뒤 환기를 시켜 실내를 건조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장마철 불청객 곰팡이, 각종 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합천군에서 키우던 소 한 마리가 계속된 폭우로 급류에 휩쓸리면서 80km 떨어진 밀양 하남에서 발견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오전 6시 30분쯤 밀양 하남읍 낙동강변에서 마을 주민이 소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밀양시에서 소 귀에 붙은 출생지표를 확인한 결과 합천 율곡면 소재 축사의 한우로 급류에 휩쓸려 80km 정도를 떠내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소는 건강한 상태로 발견됐고 밀양시 관계자는 해당 소를 소유주에게 무사히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의 소유주는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해 놀랍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경남 환경단체가 낙동강 제방이 집중호우로 붕괴된 것에 대해 4대강 사업 합천 창녕보가 제방 붕괴 위험을 가중시켰다며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낙동강 네트워크는 12일 미래통합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수 피해를 키우는 낙동강 보를 철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합천 창녕보 상류 낙동강 제방 유실을 두고 미래통합당 조혜진 의원의 보수문 개방으로 인한 유속이 빨라진 데 따른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이는 최소한의 근거도 갖추지 않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창녕 주민들의 피해를 보고도 4대강 사업을 찬양하는 미래통합당은 각성하라며 낙동강 수문 개방과 4대강 보 처리 방안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가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하동군 화개장터를 찾아 피해 복구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통영해경은 화개장터를 찾아 장터 곳곳에 쌓여있는 수해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흙탕물 등에 오염된 가재 도구 등을 정리했습니다. 또 섬진강 하구에선 남해파출소와 노량파출소 연안 구조정이 연안 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경비정은 해상의 부유물을 수거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합천군을 찾아 긴급 수해 복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합천군 쌍책면 건태마을을 찾은 대한적십자사 직원과 봉사원 40여 명은 침수주택 내부의 가구와 물품을 정리하고 수해 폐기물을 옮기는 등 대청소를 실시했습니다. 또 수해 복구 현장에 사랑의 밥차 급식 차량을 파견해 재난 대응 인력 200여 명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12일 오전 9시 40분쯤 창원 진북면의 한 교차로 인근에서 25인승 버스가 가드레일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13명 중 운전자 54살 김모 씨를 포함한 5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창원소방본부는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이 국내 농업 대표 기업인 파만농, IT 전문 기업 메이티와 스마트팜 통합 교육 솔루션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3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농업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보다 전문화된 농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LG 헬로비전은 지역사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이번 교육 솔루션의 전국 확산을 위한 홍보를, 파만농과 메이트는 전문화된 농업교육 영상 콘텐츠와 스마트팜 기술 실습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건 저희가 가진 오랫동안의 그 노하우와 기술들 내용들을 새롭게 농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그런 기술들을 갖다가 개발시켜서 국내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상으로 실제로 운영하는 것과 똑같은 형태로 실습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계 학생들이 단순하게 농업에만 종사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팜 엔지니어라든지 아니면 컨설턴트로까지도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김해공항 국제선 운항이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다음 주 중 김해공항 국제선 운항 재개 가능성 검토 안건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첫 재개 예정 노선은 중국 직항 한두 개 노선으로 예상되며 운영 항공사 노선 등은 국토부가 최종 결정합니다. 일부에선 정부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을 받았다는 내용을 여권에 기록하는 면역 여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0 자율운항 보트 페스티벌이 마산 로봇랜드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는 14일까지 3일 동안 개최되는 이번 페스티벌은 국내 최초 전국대회인 제1회 자율운항 보트 경진대회 카보트 2020과 함께 막을 올렸습니다. 대회 참가자들은 스피드 경기와 호핑 투어, 장애물 통과 등 경합을 벌이게 됩니다. 또 초중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미니 보트 제작 교육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되며 체험 참가자는 미니 보트를 직접 만들어 실내 수조에서 바로 운항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대비를 위해 사전 온라인 신청자에 한해서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제한된 인원으로 운영됩니다. 창원시와 삼성 창원병원이 수도권과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0일 삼성 창원병원에서 열린 업무 협약에서 두 기관은 시민 체감형 의료복지 구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에 대해 상호 협력하고 지역 의료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창원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그동안 서울과 부산 등으로 원정 진료를 가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경남도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일자리 사업과 중소기업 지원 등 정책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경남도는 도내 임시직과 일용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이번 달부터 19,441개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며 경남 고용안정 선제 대응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실직한 인력의 전직과 재취업 지원도 강화합니다. 또 소상공인 정책자금 1,660억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저신용이거나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맞춤 상담을 통해 정상화 또는 폐업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해 가야 테마파크에서 광복절 당일 태극기 휘날리다 행사를 진행합니다. 김해 가야 테마파크는 고객의 사진 3,000장을 모자이크로 만든 가로 13m, 세로 8m의 초대형 태극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당일 입장객 500여 명에게 미니 태극기를 선착순으로 나눠주고 야외 공연장에서는 광복의 기쁨을 표현한 플래시몹 댄스 공연도 함께 진행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경남 지역은 목요일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27도, 낮 최고 기온은 32도로 폭염과 열대야가 예상되는 만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구름 많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낮 기온 33도 내외로 매우 덥겠습니다. 해상도 구름 많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0m로 다소 높게 있는 곳 있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모처럼 우산 없이 외출하는데 불편함이 없겠습니다. 자외선도 그리 강하지 않지만 기온이 높은 만큼 식중독 지수와 불쾌 지수가 높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뉴스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